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입니다.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보수 통합의 흐름이 좀 빠르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새해 들어서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통합은 정이고 뭐 분열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뭔가 이제 좀 통합에 대한 의지를 조금 보였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안했던 이른바 통합의 3원칙을 황교안 대표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측근을 통해서 밝히면서 물론 명시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예상도 됐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 통합의 3원칙이라는 것은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이제 얘기하지 말자, 그때 찬성하고 반대했고 이런 부분 거론하지 말자, 뭐 이런 부분이고요. 또 가치적인 측면에서 개혁 보수의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새로운 집, 자유한국당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통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수용할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측근을 통해서 뜻을 밝힌 겁니다. 예, 이런 등등 관련해서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수석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걸로 보도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뭐 그런 흐름 측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지가 있으면은 실제로 그것을 선언하는 발표를 할 텐데 본인이 예, 오늘 한다고 해놓고 오늘 지금 안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락가락한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를 통합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거든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내 모든 걸 내려놓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실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제 전권을 거의 네, 정권을 줬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나중에 되찾아올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래도 나중에 되찾아오고 그래도 다시 나중에 대권 후보가 될 자신감이 있으면은 바로 내려놓는 거죠. 네.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자신감과 동시에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냥 말이 자꾸 복잡해지는 사람들.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현 단계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보수 통합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아직 확실히 정리가 안 됐다.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만 해도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역 의원 중에서 황교안 대표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려놨다가 오히려 예전에 아까 문재인 대통령과 잘된 케이스를 얘기했지만은 손학규 대표가 있으면 어떡하나. 손학규 대표는 예전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친노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그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을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 당대표까지 내주면서 이제 끌어들였는데 그들한테 먹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자신감의 정도가 그냥 척도가 하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연초 들어서면서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또 원희룡 제주지사라든지 뭐 이정현 의원 또 박형준 전 청와대 수석 등등등 이렇게 이 보수 안팎의 두루두루 인사들 만나면서 나름의 뭔가 통합에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 과단성 있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팍팍팍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언론에서 그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보수당 창당대회에 이제 꽃도 안 보내고 그거 참 이례적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라디오에서 언론들이 지적하니까 그 다음날 점심쯤에 이제 꽃을 보내고 난을 보냈죠. 그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유아무개 이런 사건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창당대회 때 그 꽃을 보냈죠. 대통령 꽃은 뭐 정무수석실에서 보냈을 테니까 정무수석도 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그 보수 연대 대상들 열거하면서 그냥 새로운 보수당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당을 싫어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반대로 거기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뭘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뭐 하나 빼놓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오히려 의도성 있는 거죠. 의도성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담이 큰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를 위한 선결 조건을 유승민 의원이 이제 아까 말했던 3원칙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자신감이 있느냐 정도가 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변수지. 나머지 무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현주 의원의 전진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재호 그 대표가 하는 연대라든지 박형준 그 의원이 하는 그 자유와 공화라든지 이런 세력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수가 뭐 하나 아니면 없거나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그렇죠. 결국 상징성 측면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있는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 주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는 설 연휴 전에 통합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 연휴라면 뭐 1월 25일이 설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 나름 또 뭔가 좀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분위기 결단의 문제거든요. 결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원칙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이 뒤집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도 결단 못 내리는구나. 그럼 결단 못 내리는 게 개인인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돕는 세력 간의 알력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큰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약 본인의 결단력의 문제라면은 옆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본인의 옆에 참모 조직 간의 다툼이라고 한다면은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황교안 대표의 연말 연시의 발언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뭔가 이 통합을 해야 된다. 총선 전에 통합을 해야 보수가 산다.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부위원장 얘기한 대로 뭔가 그걸 정치 리더로서 과감하게 결단해 나가면서 판을 좀 주도해가고 크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준석 부위원장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보수 통합 지금 뭐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들어온다 만다 하는데 이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두 뭐 당과의 관계만 봤을 때 설 전에 가시적인 어떤 좀 움직임, 성과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오늘이 이제 6일이니까 사실 설 전이라면 뭐 한 보름 남짓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판도 싸움을 했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상징하는 덩어리까지 끌어와야지 본인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오판이 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는 제가 뭐 옆에서 정치하는 걸 봤지만은 안 올 거예요. 네,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체성 자체를 이제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그 부정으로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 돼 버리거든요. 안철수 대표에게 달라붙어 있는 두 가지의 어쨌든 지지층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는 호남 지역 기반의 지지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도라고 표현하지만 안철수식 중도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중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면은 정치 혐오증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표로 연결되는 부분은 좀 약하다. 뭐 그런 맥락이죠. 그보다 이제 팽창, 그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세력이 그 팽창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양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졌을 때. 혐오감이 그게 다 있을 때. 그러니까 혐오 기반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서 이번에도 그게 한번 떴다라 생각해서 오는 것인데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투지지층, 호남계라든지 아니면은 혐오 기반 지지층이라는 것은 구 세력이라고 본인이 지칭했던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순간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지층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열렬한 적극 비토층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선택하기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것을 계속 러브콜을 보내겠지만은 제대로 이용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이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뭐 좀 지켜보는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좀 뭔가 황 대표의 그런 언급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공간 자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인가요? 아까 말했듯이 뭐 그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라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원유철 의원을 이제 점찍었던 적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진정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예를 들어 지금 황교안 대표가 파격적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면은 뭐 보수 세력 간 연대와 통합을 책임질 사람으로 김세현 의원에게 정권을 주겠다.
예. 뭐 예를 그런 정도면 들어서 언론도 파격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김세현 의원이 이걸 하는데 설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면은 나름대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속 그걸 주도했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황교안 대표에게 이준석 수석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편지 한번 보내세요.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 보내는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는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험지 중에 험지를 가겠다고 하셨으면은 그 안에서 감동을 찾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종로 이런 것보다는 구로, 금천, 관악, 금강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지력을 공략하시는 것이 개인의 어떤 좋은 선택일 테고 당으로서는 이런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책임이나 아니면 본인의 과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적절한 적임자를 찍어가지고 전권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 제일 싫어할 만한 문재인의 성공 방정식이었어요. 첫 출마를 부산 사상으로 출마해가지고 거기 사실 부산 사상에 장제원 의원 같은 굉장히 지역에서 인기 있는 정치인도 있고 한 곳인데 이게 이제 본인이 나가니까 아무도 새누리당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손수조가 나가가지고 본인이 당선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크게 판을 벌이면 벌일수록 상대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도 본인이 당대표로서 미주알 고주알 이걸 뭐 이렇게 이건 옳고 그르다 할 것이 아니라 대중이 생각하기에 파격적인 인물을 찍어가지고 전권을 맡기면은 일이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은 그 공은 그 판을 짠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제가 왜 편지로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저랑 비슷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수석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내가 참모라면 이런 조언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